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계획보다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제 그 분배금 추정하는 그 AI 모델이 조금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손을 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지만 변함없이 오늘도 일드맥스 1월 20일에서 23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옵션의 결산을 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분배금을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잠깐 달러 자산의 전략적 보유 이게 이제 달러를 한번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ETF니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또 분배금이나 이 매도 하시면 이제 매매 차익 같은 거를 다시 달러에서 다시 원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결산된 옵션 매매의 손익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는 합성 옵션에서 어느 조금밖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옵션에서 보시면 대부분 다 괜찮았어요. 그죠? 코니도 43센트 수익을 냈고, FBY는 메타가 어제 오늘 급등을 했죠. 그 덕분에 지금 그동안 이익을 보고 있던 걸 어제 오늘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위도 주간 옵션은 좋았어요. 46센트 벌었는데 합성 옵션에서 이제 클로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클로즈 되면서 손실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주간 옵션에서 이번 주 24센트, 25센트 수입을 했어요. 그 덕분에 실현된 옵션 수익도 25센트 가까이 되고, MBDY는 이번 주에 잘 나가다가 또 조금 어제 오늘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썩 많은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 8센트 정도 수익을 냈지만 합성해서 조금 까먹어서 지금 7센트.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도 22센트 수익을 냈고 합성 옵션에서 클로즈 된 것들을 손실을 내다 보니까 약 14, 5센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SMCY는 SMCY도 가격이 어제 오늘 좀 올랐어요. 그 덕분에 이제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스노이도 뭐 주간 옵션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지만 합성해서 잃어서 약 2.5센트. 그리고 테슬리가 약 19센트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YMAC은 약 7.3센트 계산이 됐고 YMAX도 약 8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머리는 이 정도 하시고 여기 내부 모니터로 가보겠습니다. 내부 모니터가 좀 적죠. 이거를 110%? 그래도 적네. 125%.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MSTY도 지난주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줄어들고, 내부도 줄고, 쉐어 숫자는 조금 늘었네요, 오히려. 자, 을티도 내부가 줄고, 쉐어 숫자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MBDY도 내부 줄고, 쉐어도 줄고, 지금 코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 지난주에 조금 올랐던 MSTY에서 조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큰 하락 이후에 전반적으로 크게 뭐 증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MSTY, 울티 그리고 코니의 하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는 뭐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건 없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리도 그렇고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손실이 조금씩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테슬리는 전체적으로 19센트의 이익을 봤죠. 그리고 MBDY도 MBDY는 보통보다 이번 주는 사실 굉장히 트레이드가 적었어요. 위클리 콜에서 3개만 열었다가 금방 클로즈를 해서 약 13센트 정도 이익을 받고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도 약간 돈을 조금 잃었죠. 그리고 FBI는 이제 이번에 어제 급등을 하면서 이 합성 옵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5센트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긍정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효과를 낼 것 같고 테슬리도 또한 지금 약 12,311개를 가지고 있는 440달러보다 지금 9달러 정도 올라 있죠. 그래서 약 37센트 정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 옵션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긍정적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지금 계속 코인 베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합성 옵션에서는 지금 기대를 못하고 지금 21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260과 270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베이스가 조금 다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는 9만 4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마 8천 9만 불대가 깨졌을 거예요. 깨졌나? 여기 있었는데 안 나오네. 예, 아무튼 뭐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뭐 코인은 약 32센트 이번 주 순이익은 32센트 정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위클리 콜에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13 밀리언 85센트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6 밀리언 약 42센트 정도 썼죠. 그래서 코니는 약 32센트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MSTY도 지금 현재 160달러 컨트랙트에서 약 3달러 정도 수익을 내서 미실현 합성 옵션은 수익이 약 43센트가 있습니다만 합성 옵션에서 이번 주에도 두 개, 그러니까 1900개의 컨트랙트가 다 치고 1300개가 다시 열었어요, 어제.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손실이 발생이 됐고, 위클리 콜에서 잘 오다가 어제 오늘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뭐 한 2밀리언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도 그 전에 벌어놨던 돈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 23 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내서 MSTY는 이번 주 수익을 약 24센트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스노이는 뭐 그렇게 볼 거 없고 SMCY도 현재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약 45센트 정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두 개, 그러니까 3,900개의 컨트랙트를 닫으면서 수익을 약 60만 불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죠, 이번 주에. 그 덕분에 위클리 콜에서는 약 25센트 손실을 봤지만 콜 스프레드에서 보험금을 받았죠, 9센트. 그래도 여전히 약 16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합성 옵션에서 계속적으로 약 700개의 컨트랙트가 닫혔죠. 그 덕분에 약 8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됐고 위클리 콜에서 6.2 밀리언 돈을 벌었고 콜 스프레드에서 보험료로 약 2.2 밀리언을 지불해서 전체적으로 풀티는 약 14.8센트 정도 이번 주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후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1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06.99달러에 오늘. 그래서 합성과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합성 옵션에서 약 670개의 컨트랙트가 닫으면서 생긴
비용이 약 1.9밀리언이고 이것이 콜 스프레드 비용과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현재 이번 주는 후위는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받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배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테슬리는 35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28.65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20% 정도 제가 저희 모델이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약 29센트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29센트를 예상을 하는데 29센트를 예상을 한 대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약 0.82% 주간 분배율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난주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지난주에 8.9밀리언의 돈을 전체적으로 벌었고 그래서 모델은 35센트 예상을 했는데 불구하고 28센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 5.9밀리언을 돈을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이번 주 모델은 약간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약 29센트 정도 줄 걸로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테슬리의 예상은 29센트가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주의 예상은 9.8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8.48센트가 나와서 약 13.6%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돈을 벌었죠. 이번 주에도 토탈 수입은 약 7밀리언 거의 뭐 800만 불 가까이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AI 모델은 약 7센트 정도 예상을 합니다. 7.3센트. 그래서 7.3센트면 약 0.5%, 예상이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글쎄요, 7센트 예상해서 뭐 돈 조금이라도 더 주면 좋지 않을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코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난 3주 연속으로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0.6%에서 1.13% 주간 분배율의 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5밀리언의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돈을 잃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AI는 조금 글쎄요, 돈을 조금 더 주지 않느냐 해서 32센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센트면 약 0.9%로 약 1%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32센트를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수요일 발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TY입니다. MSTY 지난주 예상은 43.27센트. 지난주에는 2.3센트 unrealized profit, 그러니까 미실현 합성 옵션에 수익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뭐 43.2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43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AI가 상당히 정확하게 지난주에는 맞췄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약 11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지만 글쎄요. 이 아마 ETF 쉐어 수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AI 프리딕션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38센트. 그래서 38센트가 나오게 되면 약 1.29%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의 주간 분배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MSTY는 이번 주는 38센트를 예상을 해봅니다. 자, SMCY도 뭐 그렇게 크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돈을 잃었죠. 2.5밀리언. 그래서 아마 예상은 계속 글쎄요, 10센트 이하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는 7.3센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 잃은 돈이 크니까 8,100만 불. 근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더 많아요. 그래서 1.4%까지. 와. 이번 주는 이제 예상은 8.8센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8.8센트 예상을 해서 약 1.07% 정도 주간 분배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만 나와도 뭐 괜찮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풀티입니다. 풀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약 3.2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3.2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어가지고 예상은 이번 주 예상은 35.78센트입니다. 35.78센트가 나오면 약 0.75%. 지난주는 45.7센트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된 건 37.9센트입니다. 그래서 약 17.1%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5센트인데 글쎄요. 35센트 정도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죠. 자, 후이입니다. 후이야 지난주 예상은 51만 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약 0.5센트는 주지 않느냐, 0.5달러는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46센트입니다. 그래서 약 8.2% 오버 에스티메이션 했는데 뭐 그렇게 뭐 그런 대로 비슷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돈을 잃었죠. 37만 불. 37만 불의 돈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 예상은 32.89센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나와도 뭐 0.75% 주간 분배율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주보다는 적어요. 근데 그동안 1% 이하로 준 게 한 번 있습니다. 0.97%.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예상이 너무 낮게 나오네요. 아마 요거보다는 더 줄 것 같아요. 32센트보다는 더 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간 분배금 예측은 끝내고, 그동안은 제가 이걸 잘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 트래킹 하는 게 있죠.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9개 트래킹을 지금 올해 이번 회계연도 11월 12일 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회계연도를 해서 이제 위클리에서 1부터 52, 52 second, 52주까지 쭉 이렇게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을 해가지고 현재 코니, FB와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 토탈 분배금이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분배금을 가지고 에버리지는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11월 12일서부터 이번 주까지, 그리고 누적 리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늘 날짜의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써서 코니의 오늘 가격 기준으로 C31이니까 지금까지 받은 분배금을 바탕으로 분배금 리턴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21.6%.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분배금이 주간 분배율이 그러니까 추정 주간 분배율은 얼마 1.28, 그리고 annual 연간 분배율은 얼마 66.8%,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하죠. 그래서 FBY는 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총 받은 게 1달러, 주간 분배율은 약 10센트, 그리고 누적 배당금 리턴은 8.2%, annual 리턴은 주간 분배율은 0.91%, 그리고 누적된 것은 8.2%.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를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매주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이 종목들이 올해 이번 회계연도에 총 누적 분배금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대충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준 게 이 풀티입니다. 풀티가 지금까지 올 회계연도에서 총 11주 동안 약 7.2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것이 FBY, 그리고 테슬리도 4달러, 그죠? 4달러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한 석 달 정도 해서 석 달에 4달러니까 뭐 그렇게 뭐 주당 한 30센트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도 뭐 4.19달러. 그리고 후이가 제일 높네. 후이가 7.7달러를 줬군요. 후이가 7.7달러,
펄티는 7.2달러. 그래서 주간 분배율은 에버리지 주간 분배율은 84센트와 79센트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초반에 12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1.3.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조금 지금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복잡한 그래프니까. 그리고 이제 ROC도 지금까지 이번 회계 연도의 평균 ROC가 코니는 44%, 그리고 FBI 후위, 그리고 MSCI가 ROC가 상당히 높죠. 75.5%. 그리고 테슬리도 40%대, 스노이 30%, SMC가 50%, 펠티 59.2%, 엔비디아 44.7%. 자, 뭐 요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그렇게 여러분들 또 따로 그 계산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달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달러 환율의 역사 여러 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그 세인트루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보통 FD라고 하는데 그 FED가 여러 개 지역 연방은행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 지역 연방은행 중에 아마 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그 외국환과의 환율 변동 이런 거를 계속 트래킹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웹사이트 있죠. FRED stlouisfed.org 시리즈 EXKOUS. 이게 이제 exchange rate of the Korean won to US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짧게 한 그 웹사이트는 이겁니다. 뭐 요거를 스크린샷해서 타이핑해 들어가 보시면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그 원 달러 환율의 변화가 그러니까 1980년 초반부터 지금 2025년 말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뭐 45년 동안의 환율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파란 선이 이제 환율 계산이죠. 그래서 달러당 뭐 650원 요때부터 시작해서 뭐 800, 9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0년 초에 600원, 700원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왔던 때가 이게 1995년입니다. 미국에 온 게. 그러면 1995년에 올 때만 해도 700원대였어요. 700원 초반. 700원 초반에 이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98년, 99년, 그때 엄청난 그 한국 IMF가 오면서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매일매일의 데이터가 아니고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데일리 올라가는 막 2,2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한 달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96년, 97년 지나서 98년부터 이게 지금 98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약 에버리지 1,7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2008년 그때 미국의 이 금융위기 왔을 때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웃기는 게 여기 지금 요 쉐이드 된 거 있죠. 이렇게 시커무리하게. 요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shaded area indicate the US recession.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불경기 왔을 때 80년 초반에 그 닷컴 버블 깨지고 막 그랬나요? 그때가 80년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불경기가 왔을 때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닷컴 버블의 불경기 왔을 때인데 불경기가 오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불경기가 왔다. 그러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거의 붕괴 위기 수준까지의 큰 그 위기가 왔었죠. 그러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980년 초반에 그리고 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비드 왔을 때도 보시면 공통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기축 통화가 세계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 왔을 때에도 불황이 오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지난 45년 동안의 미국 불경기 때마다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훨씬 더 상승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45년 동안의 히스토리컬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자, 45년 전에 700원 하던 것이 지금 1,400원 넘어서서 1,47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두고 보면 중간에 막 조금의 큰 급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에 쪽에 라인을 계속 연결을 해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 달러 환율의 역사는 우상향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드맥스나 뭐 라운드 힐이나 렉스 힐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받아오는 분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배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한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환전을 해서 원화로 써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것보다 달러로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달러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킹 통장에 달러 파킹 통장에 넣어 놓으셔서 달러로 계속 보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달러로 계속 보관을 하시는 것이 원화로 환전 없이, 그러면 달러로 가지고 계시면 달러 파킹에서 달러로 이자가 지급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그냥 현금을 달러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달러로 보관을 장기간 하면서 장기 투자를 계속 달러에서 원으로 환전을 하지 말고 달러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익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르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분들 제가 뭐 달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불경기가 왔다 하더라도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경기잖아요. 그죠? 불경기에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반복이 돼 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그죠? 달러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달러화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다. 더 좋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